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코소보 대 키프러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소보는 지난 주말 리투아니아 원정을 승리하며 연승에 성공했다. 첫 경기에서 루마니아에 패하며 어렵게 출발했지만 두 경기 연속 원정에서 승리했다. 릴의 윙어인 제그로바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풀타임을 소화하며 골을 넣은 것을 비롯해 무리키가 빠진 공격진을 이끌었다. 무리키의 공백을 메운 라흐마니는 스파르타, 프라하에서의 좋은 경기력을 대표팀에서도 보여줬다. 키프러스는 첫 경기 승리 이후 연패를 당했다. 2패를 당하는 동안 득점 없이 7실점했는데 공수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진 모습이다. 카스타노스라는 좋은 리더가 있지만 그의 분전만으로는 팀 분위기 수습이 안 되는 모습이다. 이 경기에서는 승점 추가를 위해 극단적인 수비 위주 경기를 할 수 있다. 코소보의 승리를 본다. 키프러스는 2명의 중앙 미드필더는 물론 늘 7명 이상의 수비 숫자를 두고 원정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제그로바와 라시차가 빼어난 개인 능력으로 돌파를 감행할 수 있고 베리샤의 중원 지원도 있을 홈팀을 90분 내내 막아낼 수 없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벨라루스 대 룩셈부르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벨라루스는 난적 북아일랜드 상대로 승점을 따내며 조 1위를 유지했다. 같은 성적을 기록 중인 불가리아와 더불어 승점 5점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예선 3경기에서 단 한 골에 그치고 있는 공격진의 부진이 있고 홈 경기를 늘 중립구장에서 치러야 한다. 이 경기 역시 에본과 에브게니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내리며 실점하지 않는데 주목할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불가리아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냈다. 90분간 위협적인 상황을 자주 만들진 못했지만 마르틴스와 바레이루가 중원에서 최종 수비를 안정적으로 보호했다. 단,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나니와 제르손 로드리게스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의 결정력 있는 한 방이 필요하다. 룩셈부르크의 승리를 본다. 벨라루스가 더 나은 네이션스 리그를 보내고 있지만 공격진의 마무리에서는 원정팀이 더 낫다. 특히 룩셈부르크는 바레이루와 마르틴스 등이 중원에서 에봉을 중심으로 나설 벨라루스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 시나니의 측면 침투로 벨라루스 측면 수비를 공략할 룩셈부르크가 대회 첫 승리를 따낼 수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스코틀랜드 대 포르투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는 크로아티아에 패하며 강등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선발 윙어로 나선 크리스티의 선제골이 나오며 앞서갔지만 채 10분도 되지 않아 동점을 허용했고 크라마리치에게 결승골을 허용했다. 리그 B에서 뛰다가 승격해 올라온 상황인데 바로 강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조1위 팀 상대로도 승점 1점을 노리는 소극적인 운영을 하기 어렵다. 포르투갈은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워 폴란드를 원정에서 제압했다. 여전히 최전방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호날두가 어매치 한 골을 더했고 베르나르드 실바의 골도 있었다. 맨체스터 라이벌 소속인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실바의 중원 장악이 인상적이었는데 강력한 우승 후보의 위용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포르투갈의 승리를 본다. 스코틀랜드의 홈 경기지만 전력 차는 분명하다. 다이크스와 채 아담스 의존도가 큰 홈팀 상대로 호날두와 레앙, 트링칸과 실바가 경기 내내 위협적인 상황을 자주 만들 수 있는 포르투갈이 1승을 더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캐나다 대 파나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네이션스 리그 8강에 이미 올라가 있는 팀으로 미국, 멕시코 등과 우승을 다투고 겨룰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컵에서 비록 아쉽게 탈락하긴 했지만 북중미 양강 구도를 깬 팀이다. 지난달 평가전에서는 미국에 승리하기도 했다. 릴의 스트라이커인 데이빗을 필두로 4일 라린과 데이비스 등 공격을 이끌 선수들이 충분하고 포르투의 주전 중앙 자원인 유스타키오가 안정적으로 중원을 책임진다. 파나마는 평가전 첫 경기에서 미국에 패했다. 마르티네스와 카라스키아 등 파나마 축구 최고의
아웃풋으로 불리우는 중앙 듀오가 나서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를 내주진 않았지만 게레로의 한 방이 터지지 않았다. 그래도 후반 중원의 근소한 우위 속에 미국 수비를 어렵게 한 점은 인상적이었다. 캐나다의 승리를 본다. 파나마는 안정적인 수비력이 있고 중원도 탄탄하다. 그러나 로드리게스와 게레로 등 최전방 공격진은 마무리에 강점을 보이지 못했다. 유스타키오가 상대 중원과 안정적으로 싸워줄 수 있고 데이비스와 조나단 데이빗이 문전 침투로 해결할 캐나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멕시코 대 미국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멕시코는 지난 13일 평가전에서 라리가 팀인 발렌시아를 상대했다. 전반 빠르게 2골을 뽑아내며 앞서 나갔지만 승리하지 못했다. 워낙 공격적으로 임한 여파로 인해 상대의 역습에 2골을 헌납하고 말았다. 그래도 이 경기는 라이벌인 미국을 상대하기에 알바라도와 피네다, 히메네스 등이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이다. 미국은 지난 평가전에서 파나마에 승리했다. 밀란의 미드필더인 무사의 후반 선제골이 나왔고 인저리 타임에는 다시 대표팀으로 돌아온 페피가 추가골을 터뜨렸다. 이번 일정에 파나마와 멕시코를 상대하기에 풀핏의 라인업을 꾸렸는데 첫 경기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다. 팀 림과 스켈리 등 베테랑 수비진의 안정감도 있었다. 미국의 승리를 본다. 멕시코는 이번 발렌시아와 미국 상대로 한 평가전에 100%의 전력으로 나서지 않았다. 플리시치와 에런슨, 하지라이트 등이 이 선에서 돌파로 기회를 만들 수 있고 페피와 사전트가 공격을 이끌 미국이 불리할 이유가 없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